내 조를 잘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 하늘 같은 남편 머리 위에 서려 해? 시어머니가 임산부 며느리를 향해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 쿵. 야, 잘 좀 피하지! 임신 8개월 배를 안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 그녀의 비명이 복도까지 새어나갔죠. 남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가로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한서인 32살, 결혼 2년차 부부검사였고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서인 검사님, 오늘 공판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맡은 사건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승소율도 괜찮은 편이었죠.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인이? 성실하지. 말은 별로 없는데 일은 확실하게 해. 집안 배경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실력으로 올라온 케이스 아닐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서인의 아버지가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요. 결혼 직전 아버지 한도경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인아, 넌 내 이름으로 올라가지 마라. 최소 5년은 내 실력으로 버텨. 검사라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딸이 백 논란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던 아버지는 딸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 오준태도 서인을 평범한 집안 딸로만 알고 결혼했어요. 서인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조용히 성과를 냈죠. 어느 날 동기 검사 김도윤이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인아, 너 요즘 승소 기록 꽤 괜찮던데? 이번 사건도 내가 맡는 거야? 응, 아직 준비 중이야. 혹시 자료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선배들 통해서 구해줄게. 김도윤은 조직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도, 인사 동향도, 분위기 변화도 제일 먼저 알았죠. 고마워, 도윤아. 나중에 밥 살게. 밥은 무슨, 내가 임신부잖아. 몸 조심해. 그렇게 서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오준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인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태야, 밥 먹자. 응.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오늘 공판 어땠어? 그냥, 그랬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서인은 남편의 기분을 살폈지만 준태는 밥만 먹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정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왔어. 준태 밥은 먹었고? 지금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꺼내 먹어. 네, 엄마. 요즘 힘들지?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부가 밥은 제대로 하냐? 국물도 싱겁고. 죄송해요. 됐어. 내가 해온 거 먹어. 넌 그냥 몸이나 조심해. 서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준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았죠.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서희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기만 건강하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며칠 후 동기 김도윤이 서인에게 작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서인아, 너 이번 승진 후보에 올라갔다던데? 진짜? 응. 내부에서 소문 돌더라. 내 승소 기록 때문에 평가가 좋대. 서인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편 준태도 같은 후보에 올라 있었거든요. 준태도 후보야? 응. 그것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너희 둘 다 평가받는 상황이라. 김도윤의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둘 다 승진하면 되잖아. 그래, 그럼 좋겠다. 근데 혹시 준태가 요즘 좀 예민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서인은 애써 웃었지만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요. 둘 다 승진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날이 다가왔죠. 내조를 잘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 하늘 같은 남편 머리 위에 서려 해. 시어머니가 임산부 며느리를 향해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서 꺼져. 쿵. 임신 8개월 배를 안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 야, 잘 좀 피하지. 임신 8개월 배를 안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 그녀의 비명이 복도까지 새어나갔죠. 남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내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가로 얼마나 큰 벌을 받게 될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한서인 32살, 결혼 2년차 부부검사였고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서인 검사님, 오늘 공판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죠.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하게 눈에 띄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맡은 사건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승소율도 괜찮은 편이었죠.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인이? 성실하지. 말은 별로 없는데 일은 확실하게 해. 집안 배경 같은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실력으로 올라온 케이스 아닐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서인의 아버지가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을요. 결혼 직전 아버지 한도경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인아, 넌 내 이름으로 올라가지 마라. 최소 5년은 내 실력으로 버텨. 검사라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딸이 백 논란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았던 아버지는 딸의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남편 오준태도 서인을 평범한 집안 딸로만 알고 결혼했어요. 서인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으며 조용히 성과를 냈죠. 어느 날 동기 검사 김도윤이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인아, 너 요즘 승소 기록 꽤 괜찮던데? 이번 사건도 내가 맡는 거야? 응, 아직 준비 중이야. 혹시 자료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선배들 통해서 구해줄게. 김도윤은 조직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도, 인사 동향도, 분위기 변화도 제일 먼저 알았죠. 고마워, 도윤아. 나중에 밥 살게. 밥은 무슨, 내가 임신부잖아. 몸 조심해. 그렇게 서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오준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태야, 밥 먹자. 응.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오늘 공판 어땠어? 그냥, 그랬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서희는 남편의 기분을 살폈지만 준태는 밥만 먹을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정이 들어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왔어. 준태 밥은 먹었고? 지금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꺼내 먹어. 네, 엄마. 요즘 힘들지?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신부가 밥은 제대로 하냐? 국물도 싱겁고. 죄송해요. 됐어. 내가 해온 거 먹어. 넌 그냥 몸이나 조심해. 서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준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았죠.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서희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기만 건강하게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며칠 후 동기 김도윤이 서인에게 작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서인아, 너 이번 승진 후보에 올라갔다던데? 진짜? 응. 내부에서 소문 돌더라. 내 승소 기록 때문에 평가가 좋대. 서인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남편 준태도 같은 후보에 올라 있었거든요. 준태도 후보야? 응. 그것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너희 둘 다 평가받는 상황이라. 김도윤의 말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둘 다 승진하면 되잖아. 그래, 그럼 좋겠다. 근데 혹시 준태가 요즘 좀 예민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서희는 애써 웃었지만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요. 둘 다 승진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날이 다가왔죠. 승진 발표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준태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준태야, 아침 먹고 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서인이 말을 걸면 준태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지나쳐 버렸습니다. 표정은 항상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죠. 준태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려고. 며칠 후 서인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그녀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 2시간 넘게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아팠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웃어줬으면 좋겠어. 식탁을 차리고 작은 선물 상자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남편이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시계였죠. 오후 8시 준태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오늘 저녁 특별히 준비했어.
앉아. 준태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같이 밥 먹자. 응? 내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 서인은 억지로라도 웃으며 밥을 떠서 건넸습니다. 준태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먹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별로네. 응? 입맛에 안 맞아? 별로라니까. 서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해줄까? 됐어. 배 안 고파. 준태야. 서인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당신 갖고 싶어 하던 시계야. 받아줘. 준태는 선물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지금 나 놀려? 응? 무슨 말이야? 너 하나 승진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준태는 선물 상자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시계가 굴러 나왔어요. 서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태야,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넌 매일 내 앞에서 잘난 척 하잖아.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냥 뭐? 그냥 나보다 잘 나가고 싶었던 거지. 준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잘 되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 말이 준태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좋은 거라고. 준태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 때문에 난 매일 창피해. 아내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준태야, 진정해.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준태는 주먹을 쥐고 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준태야, 제발, 닥쳐. 그 순간, 준태는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인의 배를 향해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쾅! 으악! 서인은 뒤로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배를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아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 두려웠죠. 아기가 괜찮을까? 준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쾅! 현관문이 세차게 닫혔습니다. 서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그때 아랫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젖은 느낌. 설마 양수? 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바로 그때 아랫집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이웃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비명이 들렸어요. 임신부인 것 같은데. 빨리 와주세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 강남구.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분 후, 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힘없이 열어뒀던 거죠. 여기요. 여기. 구급대원들이 거실로 들어왔고 바닥에 쓰러진 서인을 발견했습니다. 임신부 맞죠? 몇 개월이세요? 8개월이요. 배를 다치셨어요? 발로 찼어요.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아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옮길게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혔죠.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구급차 안. 구급대원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임신 32주 산모, 복부 타격으로 인한 양수 누출 의심, 태아 스트레스 위험. 이 기록은 향후 형사 처벌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인은 들것에 누운 채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 제발 무사하길.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이 순간 서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119 출동 기록, 구급대원의 증언, 의무 기록,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응급실,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이 그녀를 둘러쌌죠. 임신 몇 주 차세요? 32주요. 태아 심박 확인, CTG 준비.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서인의 배에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모니터에서 들렸어요. 태아 심박수 분당 160. 스트레스 반응 의심됩니다. 의사가 서인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양수 누출 검사 시행하겠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양수 누출 의심 양성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호사가 서인의 몸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 타박상 확인, 하복부에 멍, 오른쪽 팔에도 멍, 방어 흔적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상해 사진, 국과수 양식의 중상해 체크리스트,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남편이 발로 찼어요. 배를요? 네. 의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임신 32주 산모, 배우자에 의한 복부 폭행, 태아 위험 상태. 30분 후 응급실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가정폭력팀입니다. 형사는 119 출동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피해자 한서인 32세 검사. 부부검사 가정폭력 사건이군. 서인은 진통제로 조금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한서인 검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발로 찼어요. 배를 임신 중인 걸 알면서요? 네. 제가 승진했는데 남편은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계속 화를 냈고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했는데 서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폭력이 있었나요? 밀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이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인아, 김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도윤아, 준태가 너한테 손을 댔어? 발로 찼어. 배를.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인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경찰이 사건 접수했지? 그럼 감찰부도 곧 움직일 거야. 검사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응. 내가 내부 라인들 확인해 줄게. 준태가 어떤 처분 받을지, 감찰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아볼게. 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 그 한마디에
김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1시간 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재검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양수는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 이틀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해요. 아기는 괜찮은가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번엔 아기가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번은 없어. 절대로. 병실로 옮겨진 서인. 김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인아, 내일 감찰부에서 연락 올 거야. 준태는 이미 끝났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법이 너를 지켜줄 거야. 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죠. 머지않아 훨씬 더 큰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병원 행정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은 검찰총장 한도경의 비서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눈을 뜬 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기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님,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한데요. 입원 수속 때문에. 서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하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는 서인이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검찰총장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총장님, 긴급 연락입니다. 무슨 일인가? 따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한도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지금 어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어젯밤에. 한도경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네. 오전 11시. 병원 복도. 김도윤이 서인 옆에서 커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 응.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나저나 준태는 어디 있는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모르겠어. 어젯밤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타닥타닥. 여러 명의 발소리. 김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죠. 저분이? 복도를 걸어오는 사람. 60대 중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 주변에는 보좌관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멈춰 섰고 의사들이 자세를 고쳤어요. 저분이 왜 여기? 검찰총장님 아니야? 복도를 지나던 경찰관이 황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차렷. 한도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김도윤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설마 서인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인아. 낮고 침착한 목소리. 서인은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한도경은 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다쳤다고 들었다. 괜찮은 거냐? 응. 아기는 괜찮대. 의사 말은 들었어. 배를 맞았다고?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그랬냐? 준태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도경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내가 결정해라. 어떻게 할 건지.
응.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아내가 어디 있어? 오준태였습니다. 어젯밤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그가 병원에 나타난 거죠. 뒤에는 시어머니 박미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며느리.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지금은, 뭐가 지금은, 당장 병실 알려줘. 준태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경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준태와 박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분이 검찰총장? 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검찰총장이 여기? 박미정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죠. 한도경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한테 감히 손찌검을 해. 네. 준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이제 알아야 할 시간이야. 병실 안. 준태와 박미정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인은 침대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설마 서인 아버지가?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한도경 검찰총장이야. 뭐? 준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넌 평범한 집안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신분을 숨기라고 하셨어. 최소 5년은 내 실력으로 버티라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그럼 지금까지? 응. 지금까지 난 그냥 한서인 검사였어. 누구 딸도 아닌. 박미정은 무릎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찰총장 며느리를 무시했죠. 함부로 대했죠. 배를 발로 찼죠. 서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 선을 넘었어. 준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검찰총장 딸을? 한도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준태 검사, 당신은 지금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임신부 폭행. 둘째,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한도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접수했고 감찰부도 곧 움직일 겁니다. 총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빌일이 아닙니다. 한도경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인이한테 빌어야죠. 준태는 떨리는 손으로 서인을 바라봤어요. 서인아, 미안해. 내가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서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나를 밀쳤어. 무시했어. 그리고 결국 배를 찼잖아. 우리 아기를 죽일 뻔했어. 나도 그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한 행동이 중요하지. 서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태야, 난 내 아내였어. 내 편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넌 날적으로 만들었어. 박미정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서인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어머니. 서인은 차갑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빌지 마세요. 어머니도 똑같이 저를 무시했잖아요. 임신부한테 반찬이 싱겁다고 핀잔 주고 남자 머리 위에 서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이제 다 끝났어요. 서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인아,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
고마워요, 아빠. 한도경은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찰과 감찰부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은 반드시 집행될 겁니다. 복도로 나온 한도경. 보좌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총장님, 정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진다. 법이 알아서 처리하게 두자. 알겠습니다.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인아, 이제 내가 강해질 시간이다. 병실 안에서는 서인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서인아. 정말 잘했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경은 딸의 병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인아, 넌 검사다. 응, 이제부터는 법대로 처리해라. 서인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사적인 감정도 없었어요. 오직 법과 원칙만이 있었죠. 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야. 다만 법이 정한 대로 가장 무거운 절차로 끝까지 갈 거다. 알겠어요, 아빠.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한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그날 저녁, 강남경찰서 가정폭력 전담팀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자 한서인 검사, 가해자 오준태 검사, 부부검사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의무기록 확인했습니다. 임신 32주 산모 복부 폭행, 양수누출 의심, 태아 스트레스 위험, 119 출동 기록, 응급실 사진, 진단서 모두 확보됐습니다.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로 정식 입건한다. 특히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 감찰부, 오준태 검사건으로 긴급보고 올립니다. 감찰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배우자 폭행, 임산부 상해, 검사 품위 손상. 이건 중징계 사안입니다. 즉시 직위해제하고 본인 소환해서 조사 들어갑시다. 감찰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준태는 출근하자마자 감찰부로 소환됐습니다. 오준태 검사, 어젯밤 배우자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명하십시오. 저는 준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임신 32주 배우자의 복부를 발로 폭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이든 계획적이든 당신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직위해제됩니다. 검찰청 출입도 금지됩니다. 추후 형사처벌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준태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검찰청 대회의실,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모여 앉았고 맨 앞자리에는 한도경 총장이 앉아 있었죠. 감찰부장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감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태 검사 건은 감찰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가정 내 우발적 사건으로 보이며 본인도 반성하고 있어. 그 순간 한도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잠깐. 한도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총장님. 가정 내 우발적 사건? 본인이 반성? 한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찰부장, 당신 지금 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산부를 폭행했습니다. 배를 발로 찼어요. 양수가 새어나올 뻔했고 태아가 위험했습니다. 한도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가정폭력, 임산부 폭행은 검사로 존재할 자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반쪽짜리 감찰 보고서 올리지 마십시오. 한도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감찰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검사가 법을 어기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총장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검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총장님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 오준태 완전히 끝났네. 그때 김도윤이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한 검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도윤아, 너 서인이랑 친하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김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응? 태아 위험을 동반한 중상해예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김도윤은 법리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라면 더 무겁습니다. 일반인은 집행유예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검사는 실형 가능성이 높죠. 주변 검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태, 정말 끝났구나. 당연하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니까. 그날 오후 준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정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준태야, 어떻게 됐어? 직위해제 됐어요. 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 조사 받고 재판 받아야 해요. 박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준태가.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준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서인이가 너무하잖아. 자기 아버지가 검찰총장인 걸 왜 숨긴 거야? 엄마, 그건 서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준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승진 못한 게 화나서 서인이한테 화풀이했어요. 며칠 후 검찰청 복도. 준태의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준태? 완전히 끝났지. 임산부 폭행의 직위해제, 형사 입건까지. 아내가 총장 딸이었다는 거 너무 충격이야. 재판 가면 실형 나올 거래. 준태는 조직 내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상사들은 그를 피했고 동료들은 눈을 돌렸죠. 복도를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오준태야. 임산부를 어떻게 해? 준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 서인은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준태, 어떻게 됐어? 직위해제 됐어. 경찰 수사 중이고 곧 검찰 송치될 거야. 그렇구나. 서인아, 넌 괜찮아? 응. 이제는 괜찮아. 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 대우 받을 이유도 없고. 김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검찰청.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인아, 이제 내가 진짜 검사가 되는 거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위라 해도, 검사라는 직위를 가졌다 해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범죄자일 뿐이었죠.
준태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법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검찰청 복도는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들었어? 오준태 검사 사건, 부부검사 폭행 사건이래. 완전 충격이야. 아내가 검찰총장 딸이었다는 거. 복도를 지나던 준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자마자 대화를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 준태가 지나가자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끝났네. 아내가 총장 딸이었다는데. 끝이지. 재판 가면 실형 확정이래. 준태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검사실. 준태의 상사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부장님, 제가 오 검사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만 나중에 말하자고. 상사는 차갑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준태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두가 나를 피하고 있어. 회의실. 준태가 들어가자 동료 검사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 자료 좀. 아, 나 급한 일 있어서. 미안. 그럼 김 검사님은? 나도 바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모두가 준태를 피했습니다. 준태는 회의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죠. 이게 내 모습인가. 며칠 후, 준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직위해제된 그는 더 이상 검찰청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책상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 검사, 이제 못 보는 거네. 그동안 수고했어. 딱딱하고 형식적인 인사. 준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가 복도를 나설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도 결국 검사면 뭐해. 법 앞에서는 다 똑같지. 준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 박미정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 박미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인아. 서인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좀 얘기 좀 하자. 박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태가 지금 완전히 망했어. 서인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박미정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검찰총장이잖아.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서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인아, 제발. 박미정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박미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태 인생 망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감옥 가면 어떡해. 그건 준태가 한 일의 대가예요. 서인아, 내가 검사잖아. 제발 도와줘. 뭐라도 해줘. 박미정은 서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서인은 차갑게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사라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법을 어기면 일반인보다 더 큰 죄예요. 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태는 검사였어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임신부를 폭행했어요. 배를 발로 찼어요. 그건 순간적이든 계획적이든 범죄는 범죄예요. 서인은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제가 승진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남자가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남자 머리 위에 서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들 밑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만 봤죠. 서희나, 이제 와서 빌지 마세요. 늦었어요. 서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준태,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만 서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박미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인을 바라봤지만 서인은 창밖만 보고 있었죠. 박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박미정.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나? 예전에 며느리를 무시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임신부가 밥은 제대로 하냐고 말하던 순간, 남자 머리 위에 서려고 하냐고 핀잔 주던 순간, 모두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병실안.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서희나, 괜찮아? 응, 괜찮아. 시어머니 봤어. 복도에서 울고 있던데. 그래, 후회하는 것 같더라.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어. 김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서희나. 내 잘못이 아니야. 고마워. 며칠 후, 준태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태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시댁은 몰락했으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죠. 서희는 병실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슬프지만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검사라면 더욱 그래야 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병원 분만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우리 딸.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존재였죠. 서희는 아기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분만실 밖. 한도경과 김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손녀분 건강하게 태어나셨대요. 그래, 다행이군. 한도경은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서인이는 산모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잘 됐어.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인아, 고생했다. 며칠 후, 법원, 이혼 조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준태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서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 오준태는 가정폭력 및 상해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판사는 차갑게 준태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임산부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양육권은 전적으로 원고 한서인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면접교섭권도 제한됩니다. 네. 준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혼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법정을 나서는 서인. 준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인아. 서인은 멈춰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한심했어. 승진 하나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싫어서 내 배를 찬 건 정말 미쳤던 거야. 변명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서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준태야, 나도 한때는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넌 그걸 다 부쉈어. 우리 아기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 미안해. 이제 늦었어. 넌 내 인생 살고 난 내 인생 살 거야. 서인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준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한 달 후 법원. 준태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오준태는 임신 32주 산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검사라는 직책을 가진 법조인이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준태는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 후 판결. 피고인 오준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탕. 실형이었습니다. 준태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사처벌 마이너스 징역 1년 6개월. 검찰 징계 마이너스 파면. 검사직 박탈. 조직 내 평판 붕괴. 모든 것을 잃었죠. 같은 날 검찰청. 복도를 걷는 검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준태 실형 선고받았대. 당연하지. 임산부 폭행인데 검사 자격도 박탈됐대. 완전히 끝났네. 자업자득이지 뭐. 준태의 이름은 이제 검찰청에서 경고의 사례로만 남게 됐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친 서인. 아기를 돌봐줄 도우미를 구하고 복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인아, 복직 환영해.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기는 건강해? 응, 아주 잘 자라고 있어. 서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강하고 더 당당했죠. 어느 날 오후 한도경이 서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잠깐 시간 있나? 응, 앉아. 한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인아, 응? 너는 내 이름 없이도 충분히 강했다. 서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동안 신분 숨기고 버티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더 걱정했어. 내가 힘들어할까봐. 아빠, 하지만 넌 해냈어. 실력으로 승진했고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 한도경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당당히 말해도 돼. 내가 누구 딸인지. 고마워, 아빠. 아니다. 내가 고맙지. 한도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어서. 몇 주 후, 서인은 아기를 안고 검찰청 현관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우리 딸, 엄마 직장이야. 나중에 크면 여기서 일할 수도 있어. 아기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김도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인아, 오늘 저녁 회식 가는 거지? 응, 갈게. 애기도 데리고 와. 다들 보고 싶어 한다고. 알았어. 서인은 아기를 안고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한도경.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정말 강하십니다. 그래, 내 딸이니까. 한도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서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재웠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서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그녀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의 핀잔에 상처받던 그 사람은요.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실력으로 인정받는 검사, 당당한 한 사람.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